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사업 발표를 맡게 된 김병률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이후 하이브리드 사업의 실질적인 자산 건전성과 위험 안중력 수준을 현행 기준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아닌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스테이지 분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하이브리드사의 자산 건전성 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분기부터 상대적으로 취약차주인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들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실제 체감되는 실물 경기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자산 건전성 지표의 개선이 실제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 지원 뒤에 가려진 잠재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데서 오는 착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하이브리드 사업의 실질적인 자산 건전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완 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보완 지표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스테이지 분류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자산 건전성 분류와 스테이지 분류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산 건전성 분류는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산 분류 기준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발표일에 따라 자산을 정상부터 추정 손실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테이지 분류는 IFRS 9에 따라 최초 인식 후 신용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 분류 기준입니다. 개별 회사는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전망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 자산을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3까지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자산을 스테이지 1으로,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스테이지 2로 분류하며 이 중 실제로 신용이 손상된 자산을 스테이지 3로 분류합니다. 자산 건전성 분류는 명시되어 있는 건전성 재분류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건전성 재분류가 발생하므로 발생 기준이며 후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지 분류는 현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전망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므로 예측 기준이며 보다 선행적인 자산 분류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분류와 스테이지 분류 차이의 핵심은 결국 미래 전망 정보의 반영 여부이며 그 결과는 스테이지 2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사들의 경우 스테이지 분류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자산 건전성 분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 건전성 정상을 스테이지 1으로, 요주의를 스테이지 2로, 그리고 고정 이하를 스테이지 3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건전성 분류가 정상이더라도 이용 가능한 미래 전망 정보를 반영한 결과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되어 스테이지 2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건전성은 정상이나 스테이지 2로 분류되는 자산을 현행 기준 하에 자산 건전성 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잠재 리스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지 분류가 미래 전망을 활용한 잠재 리스크 파악에는 보다 용이하지만 그 자체로 가지는 한계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FRS 9에서는 특정한 판단 기준이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전망 정보의 형태나 수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업별로 스테이지 분류 차이가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신용 위험과 무관한 스테이지 재분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 분석은 한국기업평가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사 중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사 또는 검토 보고서 주석에 스테이지 분류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15개 하이브리드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잠재 리스크 수준과 위험 안축력을 점검하기 위해 3가지 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자산 건전성 분류 방식인 요주의 여신 비율에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여 코로나 이후 실질 자산 건전성 변동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스테이지 전이율 추이 분석을 통해 스테이지 1에 내재된 잠재 리스크 확대 가능성과 스테이지 2에 내재된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험 안축력 수준의 점검과 함께 일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충당금을 바탕으로 2021년 6월 말 기준 대손 충당금 대비 필요한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잠재 리스크를 반영한 실질 자산 건전성 추이에 대한 분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후 현행의 자산 건전성 지표 개선과 달리 잠재 리스크가 반영된 스테이지 분류를 통해 확인한 실질적인 자산 건전성 수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요주이하 여신 비율은 2020년 6월 말 3.6%에서 2021년 6월 말 2.6%로 1%포인트 하락했으나 스테이지 2 앤 3 비율은 2020년 6월 말 7.2%에서 2021년 6월 말 7.0%로 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두 지표 간의 차이, 즉 그래프의 스테이지 갭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잠재 리스크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잠재 리스크는 2020년 3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스테이지 분류를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스테이지 3 비율은 개선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두 지표는 손상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휴폐업 중인 개인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재조정으로 일시적인 갭이 발생했던 2019년 말과 2020년 3월 말을 제외하면 두 지표 모두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역량과 함께 하이브리스사의 적극적인 대손 상각과 매각 역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주의 여신 비율과 스테이지 2 비율에서는 두 지표 간 갭이 보다 명확히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말 요주의 여신 비율은 1.4%로 2020년 6월 말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으나 동기간 스테이지 2 비율은 오히려 0.1%포인트 상승하면서 2021년 6월 말 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보다 보수적인 스테이지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하이브리스사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결국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적으로 자산 건전성 정상 분류에 내재된 잠재 리스크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지 전이율에 대한 분석입니다. 스테이지 전이율이라는 것은 기초 시점의 스테이지 분류 대비 기중의 스테이지 재분류가 발생한 자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지 1, 2 전이율은 기초 시점의 스테이지 1으로 분류된 자산이 기말 시점에는 스테이지 2로 재분류된 자산을 기초 시점의 스테이지 1 총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각 시점별로 산출한 전이율 추이 분석을 통해서 스테이지 1 자산에 내재된 잠재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1, 3 전이율 및 스테이지 2, 3 전이율도 모두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 2 전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던 전이율이 2020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규모 측면에서도 2019년 1조 9,500억 수준이었던 재분류 규모가 2020년에는 2조 2,300억 원으로 약 1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지 2 분류 내에는 자산 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되는 자산과 함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상 분류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지 1에서 2로 재분류되는 자산은 자산 건전성이 정상에서 요주의로 저하된 자산과 함께 자산 건전성이 정상이더라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되어 재분류되는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요주이하 여신 비율 개선과 달리 스테이지 2 비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한 모습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스테이지 1과 2 간 전이율 상승은 결국 자산 건전성에는 반영되지 않는 잠재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전이율도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환유예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종료로 요주의 여신 비율 자체가 상승할 경우 스테이지 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스테이지 1, 3 전이율은 코로나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스테이지 3 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정부 정책 지원과 함께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신규 차주의 질적 개선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테이지 2, 3 전이율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기준 전이율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실화 가능성의 추가적인 하락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책 지원 종료 시에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험 완충력에 대한 점검입니다. 아래 그래프와 같이 2020년 9월 말까지 하락하던 스테이지 2 충당금 적립률이 2020년 말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20년 말 기준 스테이지 2, 3 기준 대손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도 분석 기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충당금 적립 시 보수적인 미래 전망 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들어서는 스테이지 2 충당금 적립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2021년 6월 말에는 스테이지 2, 3 기준 대손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과거 부도율 등이 개선되고 2021년 들어 부정적인 미래 전망도 일정 수준 완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여전히 실물 경기와 기업 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위험 완충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정한 위험 완충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가정하에서 산출되는 대손 충당금의 시나리오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로 산출된 대손 충당금과 2021년 6월 말 기준 대손 충당금의 비교를 통해 필요한 추가 적립의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자산 구성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과 같은 비경상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코로나 직전과 분석 기간 내 가장 보수적인 상황을 고려했으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부실화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부분이 반영된 스테이지별 자산 구성 비중을 산정하였습니다. 충당금 적립률은 코로나 직전 시점인 2019년 말과 분석 기간 중 가장 보수적인 시점인 2020년 말 기준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시나리오 1은 베이스 케이스로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자산 구성에 2019년 말 충당금 적립률을 가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 2는 스트레스 케이스로서 분석 기간 내 가장 보수적인 자산 구성인 2018년 말 자산 구성에 가장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률인 2020년 말의 충당금 적립률을 가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 3는 월스트 케이스로서 코로나 직전 자산 구성에 최근 2개년의 평균 스테이지 전이율을 반영한 자산 비중에 보수적인 충당금인 2020년 말의 충당금 적립률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코로나에 따른 부실화가 진행되었을 때의 충격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2021년 6월 말 대손 충당금과 각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된 대손 충당금을 비교한 결과 필요한 추가 적립액은 최소 1,700억 원에서 최대 9,779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정책 지원을 효과를 배제한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필요한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1,700억 원, 분석 기간 내 가장 보수적인 자산 구성과 충당금 적립률을 가정했을 때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4,262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직전 자산 구성에 부실화 가능성을 반영했을 경우 필요한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9,779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나리오 1 및 시나리오 2에 따른 대손 충당금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배제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대손 충당금 추정치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인 시나리오 2에서도 필요한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액 규모는 4,262억 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자기 자본의 3.5%, 2020년 세전순이익의 24.8%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스테이지 전이율을 반영한 부실화 과정에서 필요한 대손 충당금 규모는 자기 자본의 8.0%, 세전순이익의 57%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실제 부실화 발생 시에는 대손 충당금 설정 요소인 부도율이나 부도시 손실률이 이전 대비 크게 상승할 수 있어 시나리오 3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 정책 지원이 잠재 리스크를 반영한 실질 건전성의 저하 압력을 완화하고 있으나 코로나 지원 정책 종료나 실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실화 확대로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스테이지 분류 및 전일 추이와 위험 완충력 유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